안녕하십니까? 새로운 기술과 흥미로운 지식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하는 지식 크리에이터입니다. 새 스마트폰을 손에 쥐었을 때의 설렘 모두 공감하시죠? 특히 올해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삼성의 새로운 역작 갤럭시 Z 폴드 7과 플립 7이라면 그 기쁨은 배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최첨단 기술이 집약된 이 멋진 기기를 처음 받자마자 그대로 사용하기 시작한다면 그 잠재력의 절반도 채 활용하지 못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새로운 폴드 7과 플립 7을 120% 활용할 수 있도록 가장 먼저 해야 할 필수 초기 설정 25가지를 하나하나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새로운 스마트폰 경험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데 도움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신다면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격려가 저희에게는 소중한 원동력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폴드와 플립의 설정은 대부분 비슷하기 때문에 공통적인 부분은 플립을 기준으로 설명하고 각 모델의 고유한 설정이 필요한 부분은 따로 나누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잠금 화면 설정입니다. 스마트폰 보안의 첫걸음이죠. PIN, 비밀번호, 패턴, 얼굴 인식, 그리고 지문 인식까지 총 5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PIN이나 비밀번호를 기본으로 설정하고 지문 인식만 추가로 등록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특히 지문 센서는 측면 버튼의 위치에 있어 손으로 쥐었을 때 자연스럽게 잠금을 해제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지문을 등록할 때는 센서의 손가락을 여러 각도로 문지르듯 등록하면 인식률을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지문 등록 후 꺼진 화면에서 지문 인식이라는 설정이 보일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내부 메인 화면에서만 켜져 있는데 이것을 커버 및 메인 화면으로 변경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폴드나 플립을 펼치지 않은 상태에서도 커버 화면에서 바로 지문으로 잠금을 풀고 이제 등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잠금 화면 알림 설정입니다. 기본 설정 상태에서는 잠금 화면 위로 모든 알림 내용이 그대로 노출됩니다. 사생활 보호를 위해 이 부분은 꼭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설정, 알림 메뉴로 들어가 잠금 시 알림 숨기기를 활성화하세요. 이렇게 하면 잠금 상태에서는 알림 아이콘만 표시되고 내용은 보이지 않아 안전합니다. 만약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처럼 특정 앱의 알림만 숨기고 싶다면 앱 알림 메뉴에서 해당 앱을 선택한 후 잠금 시 알림 숨기기를 개별적으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내비게이션 바 설정입니다. 화면 하단의 뒤로 가기, 홈, 최근 앱 버튼을 내비게이션 바라고 부릅니다. 이 공간이 아깝게 느껴지거나 더 넓은 화면을 원하신다면 제스처 방식으로 변경해보세요. 설정, 디스플레이, 내비게이션 바로 이동하여 스와이프 제스처로 변경합니다. 그러면 하단바가 사라지고 화면을 더 넓게 쓸 수 있습니다. 화면 가장자리에서 안쪽으로 쓸면 뒤로 가기,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면 홈 화면,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린 채 잠시 멈추면 최근 앱 보기가 실행됩니다. 이 방식이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익숙해지면 훨씬 직관적이고 편리합니다. 네 번째, 화면 자동 꺼짐 시간입니다. 기본 설정은 30초로 되어 있어 잠시 글을 읽거나 사진을 보고 있을 때 화면이 금방 꺼져 불편할 때가 많습니다. 설정, 디스플레이, 화면 자동 꺼짐 시간 메뉴에서 1분이나 2분 정도로 늘려주세요. 혹은 사용 중일 때 화면을 켠 채로 유지 기능을 활성화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기능은 전면 카메라가 사용자의 얼굴을 인식하여
화면을 보고 있는 동안에는 꺼지지 않도록 유지해줍니다. 5번째, 돌비 애트모스입니다. 기본적으로 꺼져 있는 이 기능은 여러분의 멀티미디어 경험을 한 차원 높여줄 것입니다. 설정, 소리 및 진동, 음질 및 음향 효과로 들어가 돌비 애트모스를 켜주세요. 이 기능을 켜는 순간 마치 영화관에 온 것처럼 소리가 공간을 감싸는 듯한 입체적인 음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음악 감상, 영화 시청, 게임 플레이 시 몰입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6번째, 음량 최적화입니다. 방금 전 돌비 애트모스 설정 메뉴 바로 아래에 있습니다. 이 기능은 영상이나 음악을 재생할 때 갑자기 소리가 너무 커지거나 작아지는 것을 방지하고 일정한 수준의 음량으로 자동 조절해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청력을 보호하기 위해 꼭 켜두시길 권장합니다. 7번째, 배터리 보호 기능입니다. 스마트폰 배터리를 100%로 계속 충전해두면 수명이 단축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삼성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아주 스마트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설정, 배터리 메뉴에서 배터리 보호를 활성화하세요. 최적화 보호 옵션을 선택하면 여러분의 수면 패턴을 학습하여 잠자리에 들기 전 케이블을 연결했을 때 80%까지만 충전하고 기상 직전에 100%로 충전을 완료합니다. 이렇게 하면 과충전 시간을 최소화하여 배터리 수명을 효과적으로 늘릴 수 있습니다. 8번째, 라이트 모드입니다. 절전 모드와는 조금 다른 개념의 기능입니다. 일반 모드에 비해 처리 속도를 약간 조절하는 대신 배터리 사용량과 발열 관리에 우선순위를 두는 모드입니다. 설정, 디바이스 케어, 사용 유형별 성능 선택 메뉴에서 라이트로 변경해보세요. 고사양 게임을 즐기는 경우가 아니라면 인터넷 서핑, SNS, 동영상 시청 등 일상적인 사용 환경에서는 성능 차이를 거의 느끼기 어려우면서도 배터리 사용 시간은 눈에 띄게 길어지고 발열도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9번째, 자동 최적화입니다. 모든 전자기기는 오랫동안 켜두면 보이지 않는 데이터들이 쌓여 속도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재부팅을 해주는 것만으로도 쾌적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죠. 설정, 디바이스 케어, 자동 최적화 메뉴에서 자동으로 다시 시작을 설정하세요. 사용하지 않을 확률이 높은 새벽 시간, 예를 들어 새벽 4시로 설정해두면 매일 알아서 재부팅하며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해줍니다. 10번째, 통화 자동 녹음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이폰 대신 갤럭시를 선택하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한 아주 강력한 기능입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꺼져 있습니다. 전화 앱을 열고 우측 상단점 3개를 눌러 설정, 통화 녹음으로 들어가 통화 자동 녹음을 켜주세요. 이제부터 모든 통화 내용이 자동으로 녹음되어 중요한 내용을 다시 확인해야 할 때 매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11번째, 통화 관련 AI 기능입니다. 통화 녹음 설정 메뉴에서 텍스트 변환 어시스트를 눌러보세요. 통화 녹음 자동 텍스트 변환과 녹음 요약 기능을 켤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활성화하면 녹음된 통화 내용이 자동으로 텍스트로 변환될 뿐만 아니라 AI가 핵심 내용을 요약까지 해줍니다. 나중에 수많은 통화 기록 속에서 원하는 내용을 찾을 때 검색 한 번으로 쉽게 찾아볼 수 있어 정말 편리합니다. 12번째, 언어팩 다운로드입니다. 갤럭시 AI의 강력한 실시간 통역 기능을 사용하기 위한 준비 단계입니다. 해외 여행이나 외국인과의 통화가 잦다면 꼭 미리 설정해두세요. 설정, 갤럭시 AI, 통역 메뉴로 들어가 필요한 언어팩을 미리 다운로드해두세요. 예를 들어 일본 여행을 계획 중이라면 일본어 팩을 받아두는 식입니다. 이렇게 해두면 인터넷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곳에서도
AI 통역 기능을 막힘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13번째, 빠른 설정창 편집입니다. 화면 상단을 아래로 쓸어내리면 나타나는 와이파이, 블루투스 버튼 등이 있는 공간입니다. 우측 상단의 연필 모양 아이콘을 눌러 편집 모드로 들어가세요. 자주 사용하지 않는 버튼은 아래로 내리고 자주 쓰는 기능은 위쪽으로 끌어올려 자신만의 맞춤형 설정창을 만들 수 있습니다. 14번째, 화면 모드 설정입니다. 간혹 스마트폰 화면이 너무 노랗거나 파랗게 보이는 소위 오줌 액정이나 푸른 액정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설정, 디스플레이, 화면 모드에서 화이트 밸런스를 조절하여 색감을 미세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더 정밀한 조정을 원한다면 고급 설정에서 RGB 값을 직접 변경하여 자신에게 가장 편안한 색감을 찾을 수 있습니다. 15번째, AOD 설정입니다. 화면이 꺼진 상태에서도 시간이나 알림 등을 항상 표시해주는 기능입니다. 설정, 잠금화면 및 AOD 메뉴에서 기능을 켜고 표시 방식을 자동으로 표시로 설정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항상 표시보다 배터리를 아끼면서도 휴대폰을 들거나 화면을 터치할 때 필요한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 효율적입니다. 16번째, 측면 버튼 설정입니다. 기본적으로 측면 버튼을 2번 누르면 카메라가 실행됩니다. 하지만 이 기능을 손전등이나 음성 녹음처럼 더 자주 쓰는 기능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설정, 유용한 기능, 측면 버튼 메뉴에서 앱열기를 선택하고 원하는 앱으로 변경해보세요. 저는 어두운 곳에서 손전등을 자주 사용해서 손전등으로 설정해두니 정말 편리했습니다. 또한 길게 누를 때 기본으로 설정된 구글 어시스턴트 대신 삼성 스마트 싱스와 연동성이 더 좋은 빅스비로 변경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빅스비, 30분 뒤에 제습기 꺼줘와 같은 홈 IoT 기기 제어는 빅스비가 훨씬 더 잘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17번째, 엣지 패널 설정입니다. 화면 가장자리에 숨어있는 작은 핸들을 당기면 나타나는 바로가기 메뉴입니다. 자주 사용하는 앱을 등록해두면 어떤 화면에서든 빠르게 실행할 수 있습니다. 엣지 패널 설정에서 앱스 패널 외에도 날씨, 도구, 클립보드 등 다양한 패널을 추가하여 활용도를 높여보세요. 18번째, 캡처 시 상태 표시줄 숨기기입니다. 화면을 캡처하면 상단의 시간, 배터리, 알림 아이콘까지 함께 저장됩니다. 깔끔한 캡처 이미지를 원한다면 설정, 유용한 기능, 화면 캡처 및 녹화 메뉴에서 상태 표시줄 및 내비게이션 바 숨기기를 켜주세요. 19번째, 구글 디스커버 끄기입니다. 홈 화면을 왼쪽으로 끝까지 밀면 나타나는 뉴스 추천 페이지입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 분들이 많고 때로는 불필요하게 리소스를 차지하기도 합니다. 홈 화면의 빈 공간을 길게 누른 후 가장 왼쪽 페이지로 이동하여 상단의 활성화 스위치를 꺼주세요. 20번째, 카메라 설정입니다. 좋은 사진은 좋은 구도에서 시작됩니다. 카메라 앱을 실행한 후 설정에서 촬영 구도 추천과 수직 수평 안내선을 켜주세요. 그러면 화면에 격자무늬 안내선이 생기고 중앙에는 수평계가 나타나 안정적인 구도로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여기까지가 폴드와 플립의 공통 설정이었습니다. 이제 각 기기별로 특화된 필수 설정을 알아보겠습니다. 21번째, 폴드 7 전용 설정, 태스크바입니다. 폴드를 펼쳤을 때 화면 하단에 나타나는 태스크바는 PC처럼 멀티태스킹을 편리하게 해주지만 때로는 화면을 가려 거슬릴 수 있습니다. 설정, 디스플레이 메뉴에서 태스크바 기능을 비활성화하면 필요할 때만 아래에서 위로 쓸어올려 불러올 수 있어 화면을 더 넓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22번째,
폴드 7 전용 커버 화면에서 앱 계속 사용입니다. 커버 화면에서 사용하던 앱을 폴드를 펼쳤을 때 메인 화면에서 이어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입니다. 대부분의 앱은 자동으로 설정되지만 간혹 지원되지 않는 앱이 있습니다. 설정, 디스플레이, 커버 화면에서 앱 계속 사용 메뉴에서 원하는 앱을 활성화하여 끊김없는 사용 경험을 만들어 보세요. 23번째, 플립 7 전용 설정, 커버 화면 위젯입니다. 플립의 가장 큰 매력은 바로 커버 화면이죠. 설정, 커버 화면 메뉴에서 다양한 위젯을 추가하고 순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날씨, 캘린더, 알람뿐만 아니라 삼성 헬스, 타이머 등 유용한 위젯들을 배치하여 플립을 열지 않고도 많은 작업을 처리할 수 있도록 설정해보세요. 24번째, 플립 7 전용 플렉스 모드 패널입니다. 플립을 기역 자 형태로 접었을 때 하단 화면에 터치패드나 컨트롤러가 나타나는 기능입니다. 유튜브를 볼 때 특히 유용하죠. 설정, 유용한 기능, 플렉스 모드 패널 메뉴에서 이 기능이 자동으로 실행될 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25번째, 플립 7 전용 빠른 설정창 바로 열기입니다. 커버 화면에서 위에서 아래로 내렸을 때 알림 대신 와이파이나 블루투스 같은 빠른 설정창이 바로 나타나게 하는 기능입니다. 설정, 커버 화면 메뉴에서 빠른 설정창 바로 열기를 켜두면 플립을 열지 않고도 각종 설정을 더 빠르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새로운 갤럭시 Z 폴드 7과 플립 7을 처음 받았을 때 꼭 해야 할 25가지 필수 설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처음 스마트폰을 받자마자 바로 사용하기보다는 오늘 알려드린 팁들을 따라 하나씩 설정해보세요. 여러분의 필요에 맞게 최적화된 스마트폰은 분명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편리함과 만족감을 선사할 것입니다. 주변에 폴드 7이나 플립 7을 구매한 지인이 있다면 이 영상 가이드를 공유해주는 것이 아주 유용한 선물이 될 수 있을 겁니다. 혹시 설정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욱 유익한 정보로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기술과 흥미로운 지식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하는 지식 크리에이터입니다. 새 스마트폰을 손에 쥐었을 때의 설렘 모두 공감하시죠? 특히 올해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삼성의 새로운 역작 갤럭시 Z 폴드 7과 플립 7이라면 그 기쁨은 배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최첨단 기술이 집약된 이 멋진 기기를 처음 받자마자 그대로 사용하기 시작한다면 그 잠재력의 절반도 채 활용하지 못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새로운 폴드 7과 플립 7을 120% 활용할 수 있도록 가장 먼저 해야 할 필수 초기 설정 25가지를 하나하나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새로운 스마트폰 경험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데 도움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신다면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격려가 저희에게는 소중한 원동력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폴드와 플립의 설정은 대부분 비슷하기 때문에 공통적인 부분은 플립을 기준으로 설명하고 각 모델의 고유한 설정이 필요한 부분은 따로 나누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잠금 화면 설정입니다. 스마트폰 보안의 첫걸음이죠. PIN, 비밀번호, 패턴, 얼굴 인식, 그리고 지문 인식까지 총 5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PIN이나 비밀번호를 기본으로 설정하고 지문 인식만 추가로 등록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특히 지문 센서는 측면 버튼의 위치에 있어 손으로 쥐었을 때 자연스럽게 잠금을 해제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지문을 등록할 때는 센서에 손가락을 여러 각도로 문지르듯 등록하면 인식률을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지문 등록 후 꺼진 화면에서 지문 인식이라는 설정이 보일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내부 메인 화면에서만 켜져 있는데 이것을 커버 및 메인 화면으로 변경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폴드나 플립을 펼치지 않은 상태에서도 커버 화면에서 바로 지문으로 잠금을 풀고 이제 등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잠금 화면 알림 설정입니다. 기본 설정 상태에서는 잠금 화면 위로 모든 알림 내용이 그대로 노출됩니다. 사생활 보호를 위해 이 부분은 꼭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설정, 알림 메뉴로 들어가 잠금 시 알림 숨기기를 활성화하세요. 이렇게 하면 잠금 상태에서는 알림 아이콘만 표시되고 내용은 보이지 않아 안전합니다. 만약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처럼 특정 앱의 알림만 숨기고 싶다면 앱 알림 메뉴에서 해당 앱을 선택한 후 잠금 시 알림 숨기기를 개별적으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내비게이션 바 설정입니다. 화면 하단의 뒤로 가기, 홈, 최근 앱 버튼을 내비게이션 바라고 부릅니다. 이 공간이 아깝게 느껴지거나 더 넓은 화면을 원하신다면 제스처 방식으로 변경해 보세요. 설정, 디스플레이, 내비게이션 바로 이동하여 스와이프 제스처로 변경합니다. 그러면 하단 바가 사라지고 화면을 더 넓게 쓸 수 있습니다. 화면 가장자리에서 안쪽으로 쓸면 뒤로 가기,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면 홈 화면,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린 채 잠시 멈추면 최근 앱 보기가 실행됩니다. 이 방식이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익숙해지면 훨씬 직관적이고 편리합니다. 네 번째, 화면 자동 꺼짐 시간입니다. 기본 설정은 30초로 되어 있어 잠시 글을 읽거나 사진을 보고 있을 때 화면이 금방 꺼져 불편할 때가 많습니다. 설정, 디스플레이, 화면 자동 꺼짐 시간 메뉴에서 1분이나 2분 정도로 늘려주세요. 혹은 사용 중일 때 화면을 켠 채로 유지 기능을 활성화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기능은 전면 카메라가 사용자의 얼굴을 인식하여 화면을 보고 있는 동안에는 꺼지지 않도록 유지해줍니다. 다섯 번째, 돌비 애트모스입니다. 기본적으로 꺼져 있는 이 기능은 여러분의 멀티미디어 경험을 한 차원 높여줄 것입니다. 설정, 소리 및 진동, 음질 및 음향 효과로 들어가 돌비 애트모스를 켜주세요. 이 기능을 켜는 순간 마치 영화관에 온 것처럼 소리가 공간을 감싸는 듯한 입체적인 음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음악 감상, 영화 시청, 게임 플레이 시 몰입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섯 번째, 음량 최적화입니다. 방금 전 돌비 애트모스 설정 메뉴 바로 아래에 있습니다. 이 기능은 영상이나 음악을 재생할 때 갑자기 소리가 너무 커지거나 작아지는 것을 방지하고 일정한 수준의 음량으로 자동 조절해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청력을 보호하기 위해 꼭 켜두시길 권장합니다. 일곱 번째, 배터리 보호 기능입니다. 스마트폰 배터리를 100%로 계속 충전해두면 수명이 단축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삼성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아주 스마트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설정, 배터리 메뉴에서 배터리 보호를 활성화하세요. 최적화 보호 옵션을 선택하면 여러분의 수면 패턴을 학습하여 잠자리에 들기 전 케이블을 연결했을 때 80%까지만 충전하고 기상 직전에 100%로 충전을 완료합니다. 이렇게 하면 과충전 시간을 최소화하여 배터리 수명을 효과적으로 늘릴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라이트 모드입니다. 절전 모드와는 조금 다른 개념의 기능입니다. 일반 모드에 비해 처리 속도를 약간 조절하는 대신 배터리 사용량과 발열 관리에 우선순위를 두는 모드입니다.
설정, 디바이스 케어, 사용 유형별 성능 선택 메뉴에서 라이트로 변경해 보세요. 고사양 게임을 즐기는 경우가 아니라면 인터넷 서핑, SNS, 동영상 시청 등 일상적인 사용 환경에서는 성능 차이를 거의 느끼기 어려우면서도 배터리 사용 시간은 눈에 띄게 길어지고 발열도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9번째, 자동 최적화입니다. 모든 전자기기는 오랫동안 켜두면 보이지 않는 데이터들이 쌓여 속도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재부팅을 해주는 것만으로도 쾌적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죠. 설정, 디바이스 케어, 자동 최적화 메뉴에서 자동으로 다시 시작을 설정하세요. 사용하지 않을 확률이 높은 새벽 시간, 예를 들어 새벽 4시로 설정해두면 매일 알아서 재부팅하며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해줍니다. 10번째, 통화 자동 녹음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이폰 대신 갤럭시를 선택하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한 아주 강력한 기능입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꺼져 있습니다. 전화 앱을 열고 우측 상단점 3개를 눌러 설정, 통화 녹음으로 들어가 통화 자동 녹음을 켜주세요. 이제부터 모든 통화 내용이 자동으로 녹음되어 중요한 내용을 다시 확인해야 할 때 매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11번째, 통화 관련 AI 기능입니다. 통화 녹음 설정 메뉴에서 텍스트 변환 어시스트를 눌러보세요. 통화 녹음 자동 텍스트 변환과 녹음 요약 기능을 켤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활성화하면 녹음된 통화 내용이 자동으로 텍스트로 변환될 뿐만 아니라 AI가 핵심 내용을 요약까지 해줍니다. 나중에 수많은 통화 기록 속에서 원하는 내용을 찾을 때 검색 한 번으로 쉽게 찾아볼 수 있어 정말 편리합니다. 12번째, 언어팩 다운로드입니다. 갤럭시 AI의 강력한 실시간 통역 기능을 사용하기 위한 준비 단계입니다. 해외여행이나 외국인과의 통화가 잦다면 꼭 미리 설정해두세요. 설정, 갤럭시 AI, 통역 메뉴로 들어가 필요한 언어팩을 미리 다운로드해두세요. 예를 들어 일본 여행을 계획 중이라면 일본어 팩을 받아두는 식입니다. 이렇게 해두면 인터넷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곳에서도 AI 통역 기능을 막힘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13번째, 빠른 설정창 편집입니다. 화면 상단을 아래로 쓸어내리면 나타나는 와이파이, 블루투스 버튼 등이 있는 공간입니다. 우측 상단의 연필 모양 아이콘을 눌러 편집 모드로 들어가세요. 자주 사용하지 않는 버튼은 아래로 내리고 자주 쓰는 기능은 위쪽으로 끌어올려 자신만의 맞춤형 설정창을 만들 수 있습니다. 14번째, 화면 모드 설정입니다. 간혹 스마트폰 화면이 너무 노랗거나 파랗게 보이는 소위 오줌 액정이나 푸른 액정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설정, 디스플레이, 화면 모드에서 화이트 밸런스를 조절하여 색감을 미세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더 정밀한 조정을 원한다면 고급 설정에서 RGB 값을 직접 변경하여 자신에게 가장 편안한 색감을 찾을 수 있습니다. 15번째, AOD 설정입니다. 화면이 꺼진 상태에서도 시간이나 알림 등을 항상 표시해주는 기능입니다. 설정, 잠금화면 및 AOD 메뉴에서 기능을 켜고 표시 방식을 자동으로 표시로 설정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항상 표시보다 배터리를 아끼면서도 휴대폰을 들거나 화면을 터치할 때 필요한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 효율적입니다. 16번째, 측면 버튼 설정입니다. 기본적으로 측면 버튼을 2번 누르면 카메라가 실행됩니다. 하지만 이 기능을 손전등이나 음성 녹음처럼 더 자주 쓰는 기능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설정, 유용한 기능, 측면 버튼 메뉴에서 앱 열기를 선택하고 원하는 앱으로 변경해보세요. 저는 어두운 곳에서 손전등을 자주 사용해서 손전등으로 설정해두니 정말 편리했습니다.
또한 길게 누를 때 기본으로 설정된 구글 어시스턴트 대신 삼성 스마트 싱스와 연동성이 더 좋은 빅스비로 변경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빅스비 30분 뒤에 제습기 꺼져와 같은 홈 IoT 기기 제어는 빅스비가 훨씬 더 잘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17번째, 엣지 패널 설정입니다. 화면 가장자리에 숨어있는 작은 핸들을 당기면 나타나는 바로가기 메뉴입니다. 자주 사용하는 앱을 등록해두면 어떤 화면에서든 빠르게 실행할 수 있습니다. 엣지 패널 설정에서 앱스 패널 외에도 날씨, 도구, 클립보드 등 다양한 패널을 추가하여 활용도를 높여보세요. 18번째, 캡처 시 상태 표시줄 숨기기입니다. 화면을 캡처하면 상단의 시간, 배터리, 알림 아이콘까지 함께 저장됩니다. 깔끔한 캡처 이미지를 원한다면 설정, 유용한 기능, 화면 캡처 및 녹화 메뉴에서 상태 표시줄 및 내비게이션 바 숨기기를 켜주세요. 19번째, 구글 디스커버 끄기입니다. 홈 화면을 왼쪽으로 끝까지 밀면 나타나는 뉴스 추천 페이지입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 분들이 많고 때로는 불필요하게 리소스를 차지하기도 합니다. 홈 화면의 빈 공간을 길게 누른 후 가장 왼쪽 페이지로 이동하여 상단의 활성화 스위치를 꺼주세요. 20번째, 카메라 설정입니다. 좋은 사진은 좋은 구도에서 시작됩니다. 카메라 앱을 실행한 후 설정에서 촬영 구도 추천과 수직 수평 안내선을 켜주세요. 그러면 화면에 격자무늬 안내선이 생기고 중앙에는 수평계가 나타나 안정적인 구도로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여기까지가 폴드와 플립의 공통 설정이었습니다. 이제 각 기기별로 특화된 필수 설정을 알아보겠습니다. 21번째, 폴드 7 전용 설정, 태스크바입니다. 폴드를 펼쳤을 때 화면 하단에 나타나는 태스크바는 PC처럼 멀티태스킹을 편리하게 해주지만 때로는 화면을 가려 거슬릴 수 있습니다. 설정, 디스플레이 메뉴에서 태스크바 기능을 비활성화하면 필요할 때만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려 불러올 수 있어 화면을 더 넓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22번째, 폴드 7 전용 커버 화면에서 앱 계속 사용입니다. 커버 화면에서 사용하던 앱을 폴드를 펼쳤을 때 메인 화면에서 이어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입니다. 대부분의 앱은 자동으로 설정되지만 간혹 지원되지 않는 앱이 있습니다. 설정, 디스플레이, 커버 화면에서 앱 계속 사용 메뉴에서 원하는 앱을 활성화하여 끊김없는 사용 경험을 만들어 보세요. 23번째, 플립 7 전용 설정, 커버 화면 위젯입니다. 플립의 가장 큰 매력은 바로 커버 화면이죠. 설정, 커버 화면 메뉴에서 다양한 위젯을 추가하고 순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날씨, 캘린더, 알람뿐만 아니라 삼성 헬스, 타이머 등 유용한 위젯들을 배치하여 플립을 열지 않고도 많은 작업을 처리할 수 있도록 설정해보세요. 24번째, 플립 7 전용 플렉스 모드 패널입니다. 플립을 기역 자 형태로 접었을 때 하단 화면에 터치패드나 컨트롤러가 나타나는 기능입니다. 유튜브를 볼 때 특히 유용하죠. 설정, 유용한 기능, 플렉스 모드 패널 메뉴에서 이 기능이 자동으로 실행될 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25번째, 플립 7 전용 빠른 설정창 바로 열기입니다. 커버 화면에서 위에서 아래로 내렸을 때 알림 대신 와이파이나 블루투스 같은 빠른 설정창이 바로 나타나게 하는 기능입니다. 설정, 커버 화면 메뉴에서 빠른 설정창 바로 열기를 켜두면 플립을 열지 않고도 각종 설정을 더 빠르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새로운 갤럭시 Z 폴드 7과 플립 7을 처음 받았을 때 꼭 해야 할 25가지 필수 설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처음 스마트폰을 받자마자 바로 사용하기보다는 오늘 알려드린 팁들을 따라 하나씩 설정해 보세요. 여러분의 필요에 맞게 최적화된 스마트폰은 분명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편리함과 만족감을 선사할 것입니다. 주변에 폴드7이나 플립7을 구매한 지인이 있다면 이 영상 가이드를 공유해주는 것이 아주 유용한 선물이 될 수 있을 겁니다. 혹시 설정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욱 유익한 정보로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기술과 흥미로운 지식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하는 지식 크리에이터입니다. 새 스마트폰을 손에 쥐었을 때의 설렘 모두 공감하시죠? 특히 올해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삼성의 새로운 역작 갤럭시 Z 폴드 7과 플립 7이라면 그 기쁨은 배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최첨단 기술이 집약된 이 멋진 기기를 처음 받자마자 그대로 사용하기 시작한다면 그 잠재력의 절반도 채 활용하지 못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새로운 폴드 7과 플립 7을 120% 활용할 수 있도록 가장 먼저 해야 할 필수 초기 설정 25가지를 하나하나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새로운 스마트폰 경험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데 도움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신다면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격려가 저희에게는 소중한 원동력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폴드와 플립의 설정은 대부분 비슷하기 때문에 공통적인 부분은 플립을 기준으로 설명하고 각 모델의 고유한 설정이 필요한 부분은 따로 나누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잠금 화면 설정입니다. 스마트폰 보안의 첫걸음이죠. PIN, 비밀번호, 패턴, 얼굴 인식, 그리고 지문 인식까지 총 5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PIN이나 비밀번호를 기본으로 설정하고 지문 인식만 추가로 등록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특히 지문 센서는 측면 버튼의 위치에 있어 손으로 쥐었을 때 자연스럽게 잠금을 해제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지문을 등록할 때는 센서의 손가락을 여러 각도로 문지르듯 등록하면 인식률을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지문 등록 후 꺼진 화면에서 지문 인식이라는 설정이 보일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내부 메인 화면에서만 켜져 있는데 이것을 커버 및 메인 화면으로 변경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폴드나 플립을 펼치지 않은 상태에서도 커버 화면에서 바로 지문으로 잠금을 풀고 이재등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잠금 화면 알림 설정입니다. 기본 설정 상태에서는 잠금 화면 위로 모든 알림 내용이 그대로 노출됩니다. 사생활 보호를 위해 이 부분은 꼭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설정, 알림 메뉴로 들어가 잠금 시 알림 숨기기를 활성화하세요. 이렇게 하면 잠금 상태에서는 알림 아이콘만 표시되고 내용은 보이지 않아 안전합니다. 만약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처럼 특정 앱의 알림만 숨기고 싶다면 앱 알림 메뉴에서 해당 앱을 선택한 후 잠금 시 알림 숨기기를 개별적으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내비게이션 바 설정입니다. 화면 하단의 뒤로 가기, 홈, 최근 앱 버튼을 내비게이션 바라고 부릅니다. 이 공간이 아깝게 느껴지거나 더 넓은 화면을 원하신다면 제스처 방식으로 변경해보세요. 설정, 디스플레이, 내비게이션 바로 이동하여 스와이프 제스처로 변경합니다. 그러면 하단 바가 사라지고 화면을 더 넓게 쓸 수 있습니다. 화면 가장자리에서 안쪽으로 쓸면 뒤로 가기,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면 홈 화면,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린 채 잠시 멈추면 최근 앱 보기가 실행됩니다.
이 방식이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익숙해지면 훨씬 직관적이고 편리합니다. 네 번째, 화면 자동 꺼짐 시간입니다. 기본 설정은 30초로 되어 있어 잠시 글을 읽거나 사진을 보고 있을 때 화면이 금방 꺼져 불편할 때가 많습니다. 설정, 디스플레이, 화면 자동 꺼짐 시간 메뉴에서 1분이나 2분 정도로 늘려주세요. 혹은 사용 중일 때 화면을 켠 채로 유지 기능을 활성화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기능은 전면 카메라가 사용자의 얼굴을 인식하여 화면을 보고 있는 동안에는 꺼지지 않도록 유지해줍니다. 다섯 번째, 돌비 애트모스입니다. 기본적으로 꺼져 있는 이 기능은 여러분의 멀티미디어 경험을 한 차원 높여줄 것입니다. 설정, 소리 및 진동, 음질 및 음향 효과로 들어가 돌비 애트모스를 켜주세요. 이 기능을 켜는 순간 마치 영화관에 온 것처럼 소리가 공간을 감싸는 듯한 입체적인 음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음악 감상, 영화 시청, 게임 플레이 시 몰입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섯 번째, 음량 최적화입니다. 방금 전 돌비 애트모스 설정 메뉴 바로 아래에 있습니다. 이 기능은 영상이나 음악을 재생할 때 갑자기 소리가 너무 커지거나 작아지는 것을 방지하고 일정한 수준의 음량으로 자동 조절해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청력을 보호하기 위해 꼭 켜두시길 권장합니다. 일곱 번째, 배터리 보호 기능입니다. 스마트폰 배터리를 100%로 계속 충전해두면 수명이 단축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삼성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아주 스마트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설정, 배터리 메뉴에서 배터리 보호를 활성화하세요. 최적화 보호 옵션을 선택하면 여러분의 수면 패턴을 학습하여 잠자리에 들기 전 케이블을 연결했을 때 80%까지만 충전하고 기상 직전에 100%로 충전을 완료합니다. 이렇게 하면 과충전 시간을 최소화하여 배터리 수명을 효과적으로 늘릴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라이트 모드입니다. 절전 모드와는 조금 다른 개념의 기능입니다. 일반 모드에 비해 처리 속도를 약간 조절하는 대신 배터리 사용량과 발열 관리에 우선순위를 두는 모드입니다. 설정, 디바이스 케어, 사용 유형별 성능 선택 메뉴에서 라이트로 변경해보세요. 고사양 게임을 즐기는 경우가 아니라면 인터넷 서핑, SNS, 동영상 시청 등 일상적인 사용 환경에서는 성능 차이를 거의 느끼기 어려우면서도 배터리 사용 시간은 눈에 띄게 길어지고 발열도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 자동 최적화입니다. 모든 전자기기는 오랫동안 켜두면 보이지 않는 데이터들이 쌓여 속도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재부팅을 해주는 것만으로도 쾌적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죠. 설정, 디바이스 케어, 자동 최적화 메뉴에서 자동으로 다시 시작을 설정하세요. 사용하지 않을 확률이 높은 새벽 시간, 예를 들어 새벽 4시로 설정해두면 매일 알아서 재부팅하며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해줍니다. 열 번째, 통화 자동 녹음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이폰 대신 갤럭시를 선택하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한 아주 강력한 기능입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꺼져 있습니다. 전화 앱을 열고 우측 상단점 3개를 눌러 설정, 통화 녹음으로 들어가 통화 자동 녹음을 켜주세요. 이제부터 모든 통화 내용이 자동으로 녹음되어 중요한 내용을 다시 확인해야 할 때 매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11번째, 통화 관련 AI 기능입니다. 통화 녹음 설정 메뉴에서 텍스트 변환 어시스트를 눌러보세요. 통화 녹음 자동 텍스트 변환과 녹음 요약 기능을 켤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활성화하면 녹음된 통화 내용이 자동으로 텍스트로 변환될 뿐만 아니라 AI가 핵심 내용을 요약까지 해줍니다.
나중에 수많은 통화 기록 속에서 원하는 내용을 찾을 때 검색 한 번으로 쉽게 찾아볼 수 있어 정말 편리합니다. 12번째, 언어팩 다운로드입니다. 갤럭시 AI의 강력한 실시간 통역 기능을 사용하기 위한 준비 단계입니다. 해외 여행이나 외국인과의 통화가 잦다면 꼭 미리 설정해두세요. 설정, 갤럭시 AI, 통역 메뉴로 들어가 필요한 언어팩을 미리 다운로드해두세요. 예를 들어 일본 여행을 계획 중이라면 일본어 팩을 받아두는 식입니다. 이렇게 해두면 인터넷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곳에서도 AI 통역 기능을 막힘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13번째, 빠른 설정창 편집입니다. 화면 상단을 아래로 쓸어내리면 나타나는 와이파이, 블루투스 버튼 등이 있는 공간입니다. 우측 상단의 연필 모양 아이콘을 눌러 편집 모드로 들어가세요. 자주 사용하지 않는 버튼은 아래로 내리고 자주 쓰는 기능은 위쪽으로 끌어올려 자신만의 맞춤형 설정창을 만들 수 있습니다. 14번째, 화면 모드 설정입니다. 간혹 스마트폰 화면이 너무 노랗거나 파랗게 보이는 소위 오줌 액정이나 푸른 액정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설정, 디스플레이, 화면 모드에서 화이트 밸런스를 조절하여 색감을 미세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더 정밀한 조정을 원한다면 고급 설정에서 RGB 값을 직접 변경하여 자신에게 가장 편안한 색감을 찾을 수 있습니다. 15번째, AOD 설정입니다. 화면이 꺼진 상태에서도 시간이나 알림 등을 항상 표시해주는 기능입니다. 설정, 잠금 화면 및 AOD 메뉴에서 기능을 켜고 표시 방식을 자동으로 표시로 설정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항상 표시보다 배터리를 아끼면서도 휴대폰을 들거나 화면을 터치할 때 필요한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 효율적입니다. 16번째, 측면 버튼 설정입니다. 기본적으로 측면 버튼을 2번 누르면 카메라가 실행됩니다. 하지만 이 기능을 손전등이나 음성 녹음처럼 더 자주 쓰는 기능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설정, 유용한 기능, 측면 버튼 메뉴에서 앱열기를 선택하고 원하는 앱으로 변경해보세요. 저는 어두운 곳에서 손전등을 자주 사용해서 손전등으로 설정해두니 정말 편리했습니다. 또한 길게 누를 때 기본으로 설정된 구글 어시스턴트 대신 삼성 스마트 싱스와 연동성이 더 좋은 빅스비로 변경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빅스비, 30분 뒤에 제습기 꺼줘와 같은 홈 IoT 기기 제어는 빅스비가 훨씬 더 잘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17번째, 엣지 패널 설정입니다. 화면 가장자리에 숨어있는 작은 핸들을 당기면 나타나는 바로가기 메뉴입니다. 자주 사용하는 앱을 등록해두면 어떤 화면에서든 빠르게 실행할 수 있습니다. 엣지 패널 설정에서 앱스 패널 외에도 날씨, 도구, 클립보드 등 다양한 패널을 추가하여 활용도를 높여보세요. 18번째, 캡처 시 상태 표시줄 숨기기입니다. 화면을 캡처하면 상단의 시간, 배터리, 알림 아이콘까지 함께 저장됩니다. 깔끔한 캡처 이미지를 원한다면 설정, 유용한 기능, 화면 캡처 및 녹화 메뉴에서 상태 표시줄 및 내비게이션 바 숨기기를 켜주세요. 19번째, 구글 디스커버 끄기입니다. 홈 화면을 왼쪽으로 끝까지 밀면 나타나는 뉴스 추천 페이지입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 분들이 많고 때로는 불필요하게 리소스를 차지하기도 합니다. 홈 화면의 빈 공간을 길게 누른 후 가장 왼쪽 페이지로 이동하여 상단의 활성화 스위치를 꺼주세요. 20번째, 카메라 설정입니다. 좋은 사진은 좋은 구도에서 시작됩니다. 카메라 앱을 실행한 후 설정에서 촬영 구도 추천과 수직 수평 안내선을 켜주세요. 그러면 화면에 격자무늬 안내선이 생기고 중앙에는 수평계가 나타나
안정적인 구도로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여기까지가 폴드와 플립의 공통 설정이었습니다. 이제 각 기기별로 특화된 필수 설정을 알아보겠습니다. 21번째, 폴드 7 전용 설정, 태스크바입니다. 폴드를 펼쳤을 때 화면 하단에 나타나는 태스크바는 PC처럼 멀티태스킹을 편리하게 해주지만 때로는 화면을 가려 거슬릴 수 있습니다. 설정, 디스플레이 메뉴에서 태스크바 기능을 비활성화하면 필요할 때만 아래에서 위로 쓸어올려 불러올 수 있어 화면을 더 넓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22번째, 폴드 7 전용 커버 화면에서 앱 계속 사용입니다. 커버 화면에서 사용하던 앱을 폴드를 펼쳤을 때 메인 화면에서 이어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입니다. 대부분의 앱은 자동으로 설정되지만 간혹 지원되지 않는 앱이 있습니다. 설정, 디스플레이, 커버 화면에서 앱 계속 사용 메뉴에서 원하는 앱을 활성화하여 끊김없는 사용 경험을 만들어 보세요. 23번째, 플립 7 전용 설정, 커버 화면 위젯입니다. 플립의 가장 큰 매력은 바로 커버 화면이죠. 설정, 커버 화면 메뉴에서 다양한 위젯을 추가하고 순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날씨, 캘린더, 알람뿐만 아니라 삼성 헬스, 타이머 등 유용한 위젯들을 배치하여 플립을 열지 않고도 많은 작업을 처리할 수 있도록 설정해보세요. 24번째, 플립 7 전용 플렉스 모드 패널입니다. 플립을 기역 좌 형태로 접었을 때 하단 화면에 터치패드나 컨트롤러가 나타나는 기능입니다. 유튜브를 볼 때 특히 유용하죠. 설정, 유용한 기능, 플렉스 모드 패널 메뉴에서 이 기능이 자동으로 실행될 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25번째, 플립 7 전용 빠른 설정창 바로 열기입니다. 커버 화면에서 위에서 아래로 내렸을 때 알림 대신 와이파이나 블루투스 같은 빠른 설정창이 바로 나타나게 하는 기능입니다. 설정, 커버 화면 메뉴에서 빠른 설정창 바로 열기를 켜두면 플립을 열지 않고도 각종 설정을 더 빠르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새로운 갤럭시 Z 폴드 7과 플립 7을 처음 받았을 때 꼭 해야 할 25가지 필수 설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처음 스마트폰을 받자마자 바로 사용하기보다는 오늘 알려드린 팁들을 따라 하나씩 설정해보세요. 여러분의 필요에 맞게 최적화된 스마트폰은 분명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편리함과 만족감을 선사할 것입니다. 주변에 폴드 7이나 플립 7을 구매한 지인이 있다면 이 영상 가이드를 공유해주는 것이 아주 유용한 선물이 될 수 있을 겁니다. 혹시 설정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욱 유익한 정보로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기술과 흥미로운 지식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하는 지식 크리에이터입니다. 새 스마트폰을 손에 쥐었을 때의 설렘 모두 공감하시죠? 특히 올해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삼성의 새로운 역작 갤럭시 Z 폴드 7과 플립 7이라면 그 기쁨은 배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최첨단 기술이 집약된 이 멋진 기기를 처음 받자마자 그대로 사용하기 시작한다면 그 잠재력의 절반도 채 활용하지 못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새로운 폴드 7과 플립 7을 120% 활용할 수 있도록 가장 먼저 해야 할 필수 초기 설정 25가지를 하나하나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새로운 스마트폰 경험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데 도움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신다면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격려가 저희에게는 소중한 원동력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폴드와 플립의 설정은 대부분 비슷하기 때문에
공통적인 부분은 플립을 기준으로 설명하고 각 모델의 고유한 설정이 필요한 부분은 따로 나누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잠금 화면 설정입니다. 스마트폰 보안의 첫걸음이죠. PIN, 비밀번호, 패턴, 얼굴 인식, 그리고 지문 인식까지 총 5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PIN이나 비밀번호를 기본으로 설정하고 지문 인식만 추가로 등록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특히 지문 센서는 측면 버튼의 위치에 있어 손으로 쥐었을 때 자연스럽게 잠금을 해제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지문을 등록할 때는 센서의 손가락을 여러 각도로 문지르듯 등록하면 인식률을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지문 등록 후 꺼진 화면에서 지문 인식이라는 설정이 보일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내부 메인 화면에서만 켜져 있는데 이것을 커버 및 메인 화면으로 변경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폴드나 플립을 펼치지 않은 상태에서도 커버 화면에서 바로 지문으로 잠금을 풀고 이제 등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잠금 화면 알림 설정입니다. 기본 설정 상태에서는 잠금 화면 위로 모든 알림 내용이 그대로 노출됩니다. 사생활 보호를 위해 이 부분은 꼭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설정, 알림 메뉴로 들어가 잠금 시 알림 숨기기를 활성화하세요. 이렇게 하면 잠금 상태에서는 알림 아이콘만 표시되고 내용은 보이지 않아 안전합니다. 만약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처럼 특정 앱의 알림만 숨기고 싶다면 앱 알림 메뉴에서 해당 앱을 선택한 후 잠금 시 알림 숨기기를 개별적으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내비게이션 바 설정입니다. 화면 하단의 뒤로 가기, 홈, 최근 앱 버튼을 내비게이션 바라고 부릅니다. 이 공간이 아깝게 느껴지거나 더 넓은 화면을 원하신다면 제스처 방식으로 변경해보세요. 설정, 디스플레이, 내비게이션 바로 이동하여 스와이프 제스처로 변경합니다. 그러면 하단 바가 사라지고 화면을 더 넓게 쓸 수 있습니다. 화면 가장자리에서 안쪽으로 쓸면 뒤로 가기,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면 홈 화면,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린 채 잠시 멈추면 최근 앱 보기가 실행됩니다. 이 방식이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익숙해지면 훨씬 직관적이고 편리합니다. 네 번째, 화면 자동 꺼짐 시간입니다. 기본 설정은 30초로 되어 있어 잠시 글을 읽거나 사진을 보고 있을 때 화면이 금방 꺼져 불편할 때가 많습니다. 설정, 디스플레이, 화면 자동 꺼짐 시간 메뉴에서 1분이나 2분 정도로 늘려주세요. 혹은 사용 중일 때 화면을 켠 채로 유지 기능을 활성화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기능은 전면 카메라가 사용자의 얼굴을 인식하여 화면을 보고 있는 동안에는 꺼지지 않도록 유지해줍니다. 다섯 번째, 돌비 애트모스입니다. 기본적으로 꺼져 있는 이 기능은 여러분의 멀티미디어 경험을 한 차원 높여줄 것입니다. 설정, 소리 및 진동, 음질 및 음향 효과로 들어가 돌비 애트모스를 켜주세요. 이 기능을 켜는 순간 마치 영화관에 온 것처럼 소리가 공간을 감싸는 듯한 입체적인 음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음악 감상, 영화 시청, 게임 플레이 시 몰입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섯 번째, 음량 최적화입니다. 방금 전 돌비 애트모스 설정 메뉴 바로 아래에 있습니다. 이 기능은 영상이나 음악을 재생할 때 갑자기 소리가 너무 커지거나 작아지는 것을 방지하고 일정한 수준의 음량으로 자동 조절해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청력을 보호하기 위해 꼭 켜두시길 권장합니다. 일곱 번째, 배터리 보호 기능입니다. 스마트폰 배터리를 100%로 계속 충전해두면 수명이 단축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삼성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아주 스마트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설정, 배터리 메뉴에서 배터리 보호를 활성화하세요. 최적화 보호 옵션을 선택하면 여러분의 수면 패턴을 학습하여 잠자리에 들기 전 케이블을 연결했을 때